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고의율 200%, 300%, 몇백 프로의 고리대금, 불법 대부, 사채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였지만 이런 고리대금, 사채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되었거든요. 불법 고리대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개정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법 사금융, 고리대금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되세요. 개정된 대부업법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첫째, 반세적 대부계약, 특히 대부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전부 무효예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기존에는 최고금리라고 해서 연 20%가 이자제한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인데 20%를 넘는 이자만 무효가 되었어요. 원금과 20% 범위 내의 이자는 유효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이런 행위가 개입되면 이자, 원금 전부 다 무효해요. 그리고 초고금리, 현행법상 최고금리인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무효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불법 사금융 성착취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계약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음란 영상 촬영을 하고 돈 안 갚으면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한 압박 용도로 쓰는 것, 이런 행위들이 개입되기만 하면 그 대부계약은 싹 다 무효가 되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면 해당 대부업체는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법안인데요. 앞으로는 불법 대부와 관련된 채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채무자분들을 위한 소식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루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불법 사금융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했어요. 기존에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최고금리 20%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징역 5년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광고를 하였을 때에는 기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징역 5년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해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징역 5년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해요. 또한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 사금융 영업행위, 불법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고 하거든요. 기존에도 대부업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를 견제하는 법은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법안이에요. 세 번째,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의 대부업은 자본금 요건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대부업체는 1억 원, 법인 사업자는 3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대부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중개업이라고 해서 대부중개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자본금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부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온라인은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런 요건을 못 갖춘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 약정이 무효해요.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우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성적 영상을 찍거나 폭행 협박을 하거나 장기 매매 이런 막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반사회적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긴 했었지만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이것을 법령상의 규정을 명확하게 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대부업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불법 사금융을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우리 채무자분들이 고리이자를 받는 대부업자, 삽채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으시는 일들이 많이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론 이렇게 대부업체를 몰아세우면 사채도 못 받는 채무자는 대출도 더 못 받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진정 약자를 보호하는 개정 법안이 맞느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내몰린 경우에는 더 대출을 받으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신속 채무조정, 회생, 파산하실 기회를 찾으셔야 되세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개인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살아날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심지어 불법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이 다 막히고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 반드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꼭 권해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대부업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